서울은 글로벌 시티잖아. 사실 네. 서울이 인천과 비교돼서는 안 된다고 생각한다고 생각해요. 뉴욕하고 홍콩하고 도쿄 뭐 이런 데하고 비교되는. 뭐 아무튼 자, 다섯 번째 이야기 보겠습니다. 투기지구 대출 조이자 갭 투자가 124% 급증했다. 라는 내용입니다. 자금 조달 계획서 보니까 서울 주택 구매 절반이 갭 투자했다는 얘기인데, 자, 2008년 총 12만 4,684건 중에 51%가 보증금 완고 매수했다. 강남에선 송파구, 강북에선 성동구가 가장 높았다라는 얘기입니다. 올해 1월부터 4월까지 서울, 경기도 과천, 하남, 대구, 수성구 등 투기가해지구 3억 이상 주택 매입 거래에 53,491건 중에 임대 목적의 거래가 21,096건으로 지난해 같은 거래 기간에 비해서 124.8% 증가했다라는 내용인데요. 자, 본인이나 가족이 실제 입주하는 거래는 오히려 30% 늘긴 했지만 전체 거래에서 차지한 비율 자체는 10%포인트 정도 낮아진 것으로, 자, 서울시의 사가 점유율이 42.7%에 불과하다라는 전 굉장히 쇼크 받은 내용들이 지금 발표가 됐습니다. 자, 규제책이 조입된 이후 주택거래에서 임대용 주택이 차지하는 비율이 오히려 늘어났다라는 것과 규제가 투기 수요가 아닌 실수요자의 피해를 오히려 키우는 규제의 역설이 현실화되고 있다. 매매 가격은 내리고 전세 가격이 오르면 전세를 끼고 집을 사는 갭 투자가 더 활발해질 조건을 가지게 된다라는 내용들이 이야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자, 이렇게 된다라는 얘기는 결국은 뭐 서울에서 집을 사는 사람들은 두 종류의 사람밖에 없다. 뭐 갭 투자를 하는 사람들이 있고 실수요자가 있다. 그런데 생각보다 갭 투자가 훨씬 많다. 이렇게도 보여지고 있는데요. 자, 오히려 규제로 인해서 전세 가격 상승이 갭 투자 비율을 증가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다라는 내용들이 얘기들이 나오고 있는데, 자, 이거는 어떻게 봐오는 게 올바르게 저는 보는 이 걸까요? 해석에 동의하지 않아요. 말이 안 되는 그래요? 소리야. 그러니까 이 해석 자체가 좀 저는 잘못됐다고 보는 편입니다. 주관적인 의견입니다. 왜냐하면 왜? 자, 이게 누가 이제 이거 제가 기사를 페이스북에 공유하고 나서 이와 관련해서 좀 얘기들 나는 사례들이 있는데요. 자, 일단 이 내용은 그거예요. 집을 살 때 실수요. 그냥 내가 지금 매수하고 바로 들어가. 그럼 실수요야. 그렇죠. 근데 매수하고 안 들어가고 전세를 줘. 그럼 가수요야. 이건 갭 투자, 투기 목적이야. 이렇게 지금 본 거거든요. 그게 절반이네. 절반도 아니고 이제 51%인데 말이 안 되는 얘기지. 왜? 너무 많다고? 자, 그러면 아파트 분양받는 건 다 투기야. 왜요? 못 들어가잖아. 3년 뒤에 들어가잖아. 분양받아 3년 뒤에 입주할 수 있잖아. 그럼 다 투기지. 바로 못 들어가는데. 자, 전세는 그렇게 들어가면 안 돼요. 자, 내가 매수를 할 때 지금은 못 들어가. 새가 껴있어서 그 집에 들어갈 수가 없어. 임대차가. 임대차 나갈 때 들어갈 거야. 그러면 그거는 갭 투자야 아니에요. 그 실수야 아니야. 모르지. 입주를 유보한 실수요잖아. 이제 이런 그렇게 것까지 볼 다 수도 포함되어 있지. 있는 거지. 그러니까 알 수가 없는 거예요. 또 이런 부분도 있고, 아, 이거 전세 요번에 지금 기존에 껴있는 임대 끝나면 들어가려고요. 이것도 있지만 또 뭐 또 있냐면 내가 2년 뒤엔 못 들어가. 4년 뒤엔 못. 그러니까 2년 뒤에도 4년 뒤에도 못 들어가지만 한 6년 뒤엔 들어갈 수 있어. 예를 들어 뭐 지금 애 학교를 여기서 보내야 돼서 여기 살아야 되지만 6년 뒤에는 이 집에 들어갈 생각이 있어서 전세 끼고 미리 사놨어. 그럼 그거는 투기예요? 갭 투자야? 실수일 수도 있지 그거는. 그럴 수도 있지. 왜냐면 그럼 왜 그걸 그때 가서 사지 지금 사냐고. 그때 가면 지금보다 비쌀 것 같잖아. 미리 사놓는 거지. 그럼 그거는 실수요가 아니냐? 이건 생각에 따라 다른 거죠. 전 실수도 일 수도 있다고 생각하는 쪽이에요. 저도 동의합니다. 네. 또 뭐가 있냐면 내가 이걸 지금 들어가 사고 싶어. LTV 60%까지만 나오면 이 돈 주고 지금 들어가서 세입자 내보내고 살 거야. LTV가 40이야. 할 수 있는 방법은 조금 그러면 내가 기간 동안 2년 동안 돈을 이거저거 모아서 적금 만료되는 거 언제 있고 근로소득 모아서 얼마 있고 하면 만들 수 있을 것 같아. 그러면 그때 가서 LTV 40 받아가지고 있는 돈 묶어서 갈 것 같아. LTV 60이 안 나오니까 미룬 거야. 그러면 그때 가서 입주를 해야지. 해서 지금 그렇죠. 사. 그거 실수야 가수예요. 실수요잖아요. 그렇죠. 근데 여기 51%는 이걸 다 묶고서 51%가 너무 다 묶어서 뻥튀기 이건 된 갭 투자라는 거지. 이거는 이 퍼센트는 말이 안 돼. 제 생각에. 그래서 그냥
제 생각에는 제가 기준에는 갭 투자를 서울 지금 막 이렇게 가겠다라고 하는 이 지금 여기서 말하는 퍼센트 중에서 상당수는 수년 뒤 실입주를 전제로 한 수요도 많이 포함되어 있을 상당히 거예요. 많을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그렇게 따지면 실제 거주하는 게 49란 얘기잖아요. 그렇죠. 엄청 높은 거고 미래에 수년 뒤에 도래할 시점에 입주할 사람들의 숫자까지 더하면 상당히 실수요들이 지금 주택을 오히려 많이 사고 있다고 봐야 되는 게 맞다라고 저는 주관적으로 생각합니다. 저의 해석은 그래요. 네. 저는 굉장히 놀란 게 뭐냐면 서울시 자가 점유율 42.7%에 불과하다는 얘긴데 이거 얘기를 해보셨다고 하니까 이렇게 낮아요? 원래 한 자가 45% 그 정도 됐던 것 같은데 조금 빠진 것 같은데. 이렇게 되면은 서울시는 자기 집을 갖고 있는 사람보다 진짜 임차를 해서 살고 있다는 사람이 훨씬 많다라는 거잖아요. 이렇게 되면 주거에 대한 불안정에 대한 어떤 잠재적인 리스크는 굉장히 계속 존재할 수밖에 없다라는 얘기 함께 실수요자들이 내 집 마련을 하고 싶다라는 욕구들도 굉장히 크게 자리 잡고 있다 이렇게도 볼 수 있을 것 같은데 제 생각에는 이거 좀 높여야 되지 않을까 싶은데. 네, 이거는 지금 단순히 얘기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그래요? 네, 왜냐하면 사실 이제 이 얘기를 하려면 서울시의 자가 점유율의 비율이 어떻게 유지되어 왔는지를 놓고 얘기를 해야 맞지. 그리고 지금 뭐 부산, 대구, 인천의 사례를 얘기를 했지만 다른 전 세계의 글로벌 국가들의 대도시들의 자가 점유율 비중도 비교해서 놓고 판단해야 맞다고 생각해요. 개인적으로. 왜냐하면 서울은 글로벌 시티잖아. 사실 네. 서울이 인천과 비교돼서는 안 된다고 생각해요. 뭐 광주, 대전 이런 데의 자가 점유율하고 비교돼서는 안 된다고 생각해요. 뉴욕하고 홍콩하고 도쿄 뭐 이런 데하고 비교되는. 뭐 아무튼 그런 수준. 그러니까 결국 글로벌 도시들. 왜냐하면 서울에 살고 있는 사람들은 네. 외국인도 많고 다양한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하지. 똑같이 보면 안 돼. 그러면 자가 점유율이 그리고 지금 42.7에 불과하다. 지금 그래. 근데 아무도 집 안 살려고 하던 시절 2013년, 14년 자료도 찾아봤는데 그때도 43이야. 그러면 이게 문제가 있는 수치가 아닌 거지. 그렇죠. 네, 그래서 요 자가 점유율이 불과하다라고 하는 거는 과거의 흐름들 시점과 비교해서 과연 이게 낮다 높다에 대해서 판단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런 것도 봐야 될 것 같아요. 말씀하시는 중에 가만 생각해 보니까 다가구 주택 같은 경우에는 주인 세대 하나 살고 다 이렇게 임차를 놓고 있으니까 당연히 그런 경우도 포함할 수 있죠. 그렇죠. 그리고 이런 우리나라 서울은 다가구 이런 집 많지만 지방은 단독주택 그렇게 이게 서울처럼 주택을 많이 필요로 하지 않아. 인구가 적어서. 그렇죠. 서울은 재개발 구역 가면 일반 분양 몇 개 없잖아요. 하도 다세대고 이런 거 그렇지. 많이 전화가지고 다닥다닥 많이 사니까 일반 분양이 몇 개 없어서 그런데 지방 재개발은 조합원 1000명에 일반 분양 2000개 막 그래요. 맞아. 다 단독 마당 있는 집에 사는 동네 재개발하니까 일반 분양이 평균 대지 지분이 엄청 커. 그래서 이제 그런 어떤 이 토지의 효용 이런 게 좀 다르기 때문에 이런 차이가 있어요. 자, 통계를 가지고 해석하는 데 있어서 마치 갭 투자자가 엄청나게 많이 투자하는 것처럼 보여지는 통계를 가지고 기사를 만들어내신 것 같은데 일단 다른 측면에서도 생각해 볼 수 있는 관점이 있다라는 거 그리고 또 이런 자료를 볼 때는 이면에 이런 내용들이 숨어 있을 수 있다라는 거 그래서 객관성을 가지고 좀 판단할 수 있는 능력도 키워야 될 것 같아요. 이런 의견이 객관적일 수도 있어. 저의 의견도 저의 주관적인 의견이니까 이런 자료는 해석을 달리할 수도 있다. 저의 해석은 그렇다. 뭐 그 정도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좋습니다. 여러분이 취하세요. 네.